초등학교 때 그냥 평범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애들이랑 장난치고 놀고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뒤처져 있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애들이랑 잘 노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 저도 가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통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좀 말이 없는 편이에요. 아직도 말이 없어서 집에서도 맨날 저 혼나요. 말 좀 하라고. 근데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반에서 무슨 회의할 때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막 흥분도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은 어렴풋이 있고 나머지 그냥 평범한 그런 그냥 학생 어린이였고요. 꿈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자였어요. 그냥 막연히 그때는 과학자가 돼야지 막 그리고 제 기억에도 막 괜히 그래서 집에 있는 막 엄마 화장품 같은 거 막 뒤섞어 보기도 하고 무슨 막 전등 만들겠다고 합선시켜서 다 불 다 꺼트린 적 정전시킨 적도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우리 아마 예은영이나 동현이 정도 됐을 때 한 중2 이때부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수학을 굉장히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나는 현실적으로 과학자 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근데 자연스럽게 나도 수학을 못하기도 하지만 이런 문과 쪽에 뭐 이렇게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시 이제 꿈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쭉 그 꿈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정치외교학과를 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외교관은 안 됐지만 이제 이쪽 통일을 담당하는 이런 업무를 맡게 됐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해외를 나가기도 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른 나라 대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활동도 하는 거죠. 우리 특히 통일 외교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서 그런 걸 우리가 통일 외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외교 활동도 하는구나. 그럼 그런 걸로 생각하면 내 어릴 때 꿈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요. 문화, 소통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와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르게 살고 있는 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남북한이 옛날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단된 지 71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같은 노래 같이 부르고 작년에 여 개성에 만월대라는 고려시대 그 절이 있었어요. 거기 왕궁터 거기 같이 개발을 했어요.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 활자동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그 옛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 문화, 노래 이런 것들은 같이 서로 같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조금 어색하지만 같이 알고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상대방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소통이라는 것도 자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통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지금 아마 남북한 주민들 간의 소통 그러면은 서로 말이 다르다. 북한 말 좀 우린 남쪽 말이랑 단어 다르다. 이런 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70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별로 대화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해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가끔 한두 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사실은 저는 요즘 뭐 우리 애랑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막 요즘 신조 이런 건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대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국에 한 6년 살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영어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영어를 하려면은 알아듣기도 어렵고 영어 하면서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잘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통일을 해나가는데 오히려 큰 힘이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를 하세요. 지금 일단 뭐 당연히 또 초등학생이지만 또 중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중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또 놀 땐 놀고 튼튼하게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선가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이렇게 찾아오고 했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통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나중에 진짜 통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통일과 관련된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의사분들로 통일 관련 모임을 하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북한 어린이들은 많이 지금 약하잖아요. 몸이 약하고 거기는 약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럼 북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해줄 것인지 또 필요한 약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은 결국 이 남북한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좀 전에 제가 어떤 이제 저한테도 거의 아버님 뻘리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잠깐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그분은 서예 하시는 분이에요. 붓글씨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붓글씨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인데 이제 남북한 미술 교류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 일을 쭉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일을 저하고 상의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서예가지만 또 서예가로서 우리 아까 얘기한 그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북한과 이런 예술 교류를 하면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쭉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분야에서 뭔가 또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끔씩은 통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어떤 통일과 관련된 뭐 이런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같이 통일에 대한 그 생각 또 통일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만 해도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형님 정도 되는 대학생
대학생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질문 나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내가 매일 통일 생각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다.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생 되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어차피 통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자기 전에 한 10분씩만이라도 한번 그래도 통일을 꿈꿔달라. 통일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만 하고 난 잠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통일이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그런 거 좀 배우고 할 텐데 통일이 되면 나한테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통일된 우리 한반도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아주 쉽게 여행을 가더라도 그럼 뭐 혹시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지만 북쪽에 있는 뭐 묘양산, 백두산을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북쪽에서는 뭐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북쪽의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일들을 가끔씩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하나 있는데 고3이에요. 근데 어저께 들었으니까 그저께 비행기가 이렇게 저희 지금 분당인데 그쪽으로 성남 쪽이라서 이제 비행기가 막 가깝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어디 전쟁 난 거 아니야? 막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이제 통일부 장관인 걸 아니까 야, 얘가 여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전쟁 난 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이제 저도 가끔 뭐 갑자기 빵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이거 무슨 소리지? 뭐 북한에서 대포 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들은 훨씬 더 그런 생각들을 더 자주 하시게 될 거고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심할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딱 진짜 1년 됐네요.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북한이 막 지뢰 막 폭발시키고 대포 쏘고 그래서 막 긴장이 막 높아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여기 김포시에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불꽃놀이를 밤에 이제 거기서는 원래 예정된 무슨 여름밤에 축제, 음악제 같은 걸 하고 그게 끝났으니까 불꽃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꽃놀이를 펑펑 터뜨렸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북한에서 대포 쐈나 보다 그러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불꽃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허탈해가지고 이제 그 김포시에 막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미쳤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불꽃놀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와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불꽃놀이라는 건 정말 즐겁자고 하는 축제의 상징인데 우리는 왜 이 불꽃놀이를 즐기지 못하고 불꽃놀이를 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외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지금 그런 두려움 이런 거 없이 마음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뛰어놀면서 꿈을 키워가야 되는데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도 이 뉴스에서 맨날 북한 미사일 뭐 핵 폭발하는 거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 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럴 가능성도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않겠지만 지금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한 거에 대해서도 그걸 못하도록 다른 나라랑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걸 못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모두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푹 빠져보라는 것도 뭔가 그게 이제 열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쭉 이렇게 빠져들어서 뭔가 열심히 해보고 거기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피자 있잖아요. 피자 이 위에 이제 토핑 말고 바닥 그 재료가 뭔지 알아요? 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피자 그 도우라고 하는 피자 판을 만들려면은 뭐 들어갈 것 같아요? 밀가루, 계란? 뭐 그런 거 들어가겠죠. 반죽하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고, 뭐 소금이 있어야 될 거고. 이 얘기를 왜 끊느냐면요. 요즘 뭐 음식 프로 많은데 옛날에 내가 무슨 이렇게 이태리 음식을 소개하는, 이태리 문화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프로였는데 몇 대째 내려와서 아주 이태리에서도 맛있는 피자집으로 유명한 그 피자집의 셰프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자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4개의 요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열정,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저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만드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유명한 피자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후배들이나 뭐 우리 직원들한테도 열정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 사람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제가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서 있으니까 진짜 이 평화 통일 문제를 열정을 가지고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